일단 머지 업그레이드의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며 이더리움의 작년과 같이 베를린, 런던 하드포크로 상승을 이끈 것처럼 머지가 멱살을 잡고 올릴 수 있을 장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주의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는 꾸준히 담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명절의 마지막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참 시간이 돌아보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러한 명절을 축하라도 해주듯 지금 크립토 마켓은 추석 기간 동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6% 상승한 21,79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9% 하락한 1,733달러, 7위의 XRP는 0.20% 하락한 0.3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이다의 경우는 0.26% 상승한 0.5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5%, 20%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4%로 더욱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롱 포지션이 51%로 더욱 우세한데요. XRP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54%를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추석 연휴 동안 갑자기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었는데 흡사 8월에 잭슨홀 미팅 전 상황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게 되었죠. 이 크립토 윈터 하락장 중에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미디어에서는 시장 최악의 하락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지난 8월 상승에도 그랬었고 9월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만약 메이저 코인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무조건 사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메이저 코인이 아닌 다른 찹 알트를 들어간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죠. 과연 지금의 상승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의 상승은 일종의 단기 해석에 의한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을 대세 상승이나 크립토 윈터의 종말로 보는 것은 그저 희망회로일 뿐인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9월 말로 예정된 FOMC 때문이죠. FOMC에서도 최고 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장이 파월의 발언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하지만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단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죠. 각종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 금리 인상의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상승은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대세 하락에서 나오는 일부 반등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달러의 강력한 상승 기조,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제 코인이나 주식의 가격이 이제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말이죠. 따라서 9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을 매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FOMC 이후로 시점을 잡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6일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블록 누락 비율이 1700%까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커졌던 것이 사실이었죠. 일단 머지 업그레이드의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며 이더리움의 작년과 같이 베를린, 런던 하드포크로 상승을 이끈 것처럼 머지가 멱살을 잡고 올릴 수 있을 장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주의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는 꾸준히 담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 연말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의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비어 그룹의 CEO이죠. 나이젤 그린 CEO의 경우는 연말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드비어그룹 CEO 비트코인 연말 본격 상승 랠리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 드비어그룹의 최고 경영자 나이젤 그린의 경우는 연말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지만 연말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라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그는 최근 시장에 진입하는 암호화폐 고래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 바이더딥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분 또한 현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022년의 9월은 앞으로 남은 3개월을 결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22,000달러까지 회복을 하였지만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었었는데 이는 내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수의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번 9월이 CPI 지수나 머지 업데이트 그리고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좋아지는 경제의 상황들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머지 업데이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플리프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과거부터 많이 나왔었죠.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니 비트코인은 곧 따라잡힐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항상 나왔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전 CTO였던 발라지 스리니바산의 경우는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우리끼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라는 견해를 내비추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전 CTO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경쟁 멈추고 돈 대 정부 전쟁 집중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코인베이스 CTO 발라지 스리니바산의 경우는 이름 참 힘드네요. 스리니바산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 경쟁이 아닌 돈과 정부의 대결을 집중해야 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정부가 감시를 이유로 이더리움 디파이를 공격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나선다. 반면 좋은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이유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POW를 공격할 때 이에 방어해야 한다. 전쟁은 돈 대 정부의 싸움이다. 그리고 정부는 매우 강력하다. 옥신각신 말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부터 POW 진영과 POS 진영 간의 대립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POS로의 변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환경 정책에 친화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POW로 변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POW와 POS는 방식의 차이일 뿐 크립토 산업 내에서 다툼이 일어날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똘똘 뭉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이러한 논쟁 자체가 이제 소모적이며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최근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문제로 인해 이번에는 이더리움 진영 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일 뿐입니다. 그저 본인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인데 그만큼 아직 크립토 마켓은 불안정한 시기이며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본인만의 투자 철학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사태로 시작된 시파이 업계의 도산은 그간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했던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마다 투자자들도 출렁거렸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셀시우스의 파산으로 전체 시파이 업체가 모두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글로벌 시파이 플랫폼인 넥소의 경우는 몇 년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셀시우스는 우선 미파산 법원의 자율적 구조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며 컴파운드 대출금 8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실 기업이 정리가 되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상당하죠. 그런 점에서 넥소가 다시금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인 마켓이 나름의 안정기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묵혀둘 수 없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비트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그래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이자가 붙질 않습니다. 이제 이자를 주는 순간 그 자체가 금융법 위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스테이킹을 선택하죠. 이 디파이든 시파이든 스테이킹을 하면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가격 변동성이 낮은 침체기에 스테이킹을 하는 것은 투자의 필수 불가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넥소에서는 최소 이자가 4%이니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인데 앵커 프로토콜의 붕괴로 디파이 역시 믿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예 믿을 수 있는 시파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스테이킹할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우선 무조건적으로 오래 운영했어야 합니다. 이제 사기 업체들은 심지어 한 달 안에도 서비스를 오픈했다가 닫습니다. 이는 끔찍한 일이죠. 그럴수록 높은 이율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하지만 넥소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XRP 기준으로 4%대의 4%의 이자를 줍니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이죠. 이 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락을 맞은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해서 2022년 현재까지 견고하게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입니다. 2018년의 바닥과 2020년까지의 침체장 그리고 2021년 불장과 2022년 폭락장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풍파를 다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넥소가 얼마나 탄탄한 자금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역설하게 되는데 현재 400만이 넘는 전 세계 유저가 넥소를 사용 중이며 가장 성공한 시파이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 넥소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을 꼽자면 역시나 넥소의 볼드 인수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국에 소재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넥소가 싱가포르 소재 기업 볼드를 실사하고 100% 인수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투자자들은 대부분 넥소가 이제 재정적으로 건실하다라는 사실을 느끼셨을 텐데 볼드가 입출금을 중단시키고 모라토리엄을 신청한다고 밝힌 지 단 하루 만에 발표된 이 인수권은 그간 넥소가 이미 이 일들을 뒤에서 처리해 오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넥소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며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0% 맡기고 완전한 신뢰를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중은행도 도산을 하며 완벽한 안전은 없죠. 다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침체장에서 맡기고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것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하락 후에 지루하게 이어지는 박스권 횡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코인이 상승하는 시기에 우후죽순 크립토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러한 점에서 넥소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8년 하락과 2022년 하락을 지나면서 기초 체력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25 상당의 보너스 또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따라서 이자를 주기적으로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도 있죠. 수수료 또한 일정 횟수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스테이킹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을 다시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